속보 일본 IMF 선포 초토화 상태. 일본 기업들 일본 떠나내리겠다는. 저희는 원래부터 한국 편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한국 제발 도와줘.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필자에겐 일본인 친구가 꽤 있었다. 직업과 학교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지만 한결같이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교양과 품격과 매너가 몸에 뱄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과도 헤어졌듯이 지금은 그들과도 헤어졌지만 돌이켜보면 그리운 친구들이다. 아무리 불리한 것이라도 한번 한 약속은 지키려 했던 모습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약속과 관련해 필자가 겪은 에피소드 하나. 20수년 전 취재차 도쿄를 방문했다. 마침 같은 언론사 선배가 게이오 대학 연구 유학을 가 있어서 출장 기간 동안 그의 집에 유숙했다. 그가 새들어 사는 집은 값싼 5층 옥탑방이었다. 화장실과 욕실이 갖춰져 있어서 습기 많은 도쿄 생활에 별 불편함은 없었다. 회사 상사가 클래식 음악 CD 수집 취향이 있어서 특정 CD를 구매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레코드점에 갔더니 점주가 해당 CD가 없으니 구해서 3일 후 갖다 주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주소를 알려주고 돌아왔는데 사흘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았다. 별 싱거운 사람이 다 있다고 속으로 비난했다. 물론 상품을 가져오면 결제하기 때문에 안 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땀에 흠뻑 젖은 사내가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 있었다. 오전부터 주소지로 와 찾았으나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요. 옥탑방이었으니 호실이 없는 걸 내가 깜빡 몰랐습니다. 필자의 실수인데도 그가 더 미안해하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주소만 적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옥탑방이란 특정 호수를 지정해주지 않아 그는 오전부터 없는 호수를 찾아 주변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물건 값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본인의 성실성과 책임의식. 거기서 일본의 저력을 봤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주소 하나 제대로 적지 않고 사람을 기망했다고 욕만 바가지로 퍼붓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국가. 필자는 일본인과 일본을 좋아한다. 나무와 사쿠라꽃, 온천욕, 깨끗한 화장실, 잘 가꾸어진 정원수, 아기자기한 목각 인형을 좋아하고 일본의 삼천경계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나 국가는 왜 오만하고 부도덕할까? 관계가 분명한 사무라이 복종 문화 때문일까? 보스가 끌어가는 대로 순응하는 보수적, 우파적 조직 문화 때문일까? 보스를 따르는 그는 개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지만 조직으로 가면 비정하고 부도덕하다.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희생을 강요시킨 사례를 들자면 헤아리기조차 민망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조선조 말과 한일늑약 그리고 일제강점기 35년. 우리 역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필설로 다 풀어낼 수 없다. 국가 피해는 물론 개인의 피해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다, 안하무인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사과한 것도 얼만데 또 사과냐고 소리치고 그런 사과도 이제 무효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정치 지도자도 있었다. 하토야마, 무라야마, 고이즈미 전 수상이다. 양식 있는 일본의 지성들도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미안해했다. 그래서 우리의 친절한 지일파들도 그만큼 사과했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자국민을 나무란다. 그들이 친일파 소리를 듣는 이유다. 매년 연례 행사로 사과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절한 반성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입으로 사과했다고 받아들이자고? 사과는 지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여차하면 뒤집고 배반한 것이 사과인가? 해방 관리의 잘못이 일본에게 오만을 심었다. 필자는 해방 공간의 모순을 소재로 월간 문학의 실록 소설 행군, 어느 민족주의자를 위한 변명을 지난 6월까지 33회로 끝마친 적이 있다. 이때 한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상륙을 준비 중이던 미제 24군단과 조선 주둔 일본군 제17방면군 사이에 교신한 통신문 내용 때문이다. 8월 15일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가 계속 숨죽이며 살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이었다. 미군과 일본군이 나눈 통신문을 보면 전승국과 패전국의 개념이 모호하다. 어찌 보면 일본군은 패전국이 아니라 전승국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듯하다. 미군 사령부는 그 권한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일본이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관을 관리하도록 했다. 일본은 8월 15일 항복 당일 국내에 결성된 영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치안권을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미 24군단과 교신한 이후 태도를 180도 바꾸어 식민지 통치 정치를 그대로 수행했다. 해방 환영 시위대에 발포하고 의심스런 행인을 체포했다. 남북 모두의 하나된 건국 정치 조직인 건준과 치안 조직인 치안대의 약속대로 권력 이양 절차를 밟고 물러갔으면 되는 것을 한반도의 무지한 미군과 사전 교신에 치안 유지 명분으로 일제강점기의 구세력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물러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후 누구나 알다시피 친일 세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리로 떠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만만히 본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친일 세력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마이너리티로 전락한 자들이 고리타분한 민족 따위를 들먹이며 대든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국가가 됐다.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이 멋모르고 까불면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한다.